수요일 저녁. 오빠,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인 거 알고 있지? 어머님이랑 형님이 좋아할 만한 게 뭔지 생각해봤어? 몇 번 뵀지만 그래도 상견례 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안 해도 연연하지 않을걸? 그래도 받으면 기분 좋잖아. 이렇게 된 거 백화점이라도 갈래? 오빠는 두 분 취향을 잘 알 거 아니야. 내가 보는 거랑은 다르니까 데이트 겸 겸사겸사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저기, 예은아, 우리 상견례 있잖아. 안 하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를 하지 말자니? 오빠가 먼저 프로포즈 했잖아. 아니야. 그냥 서로 부모님도 다 뵀는데 굳이 그래야 하나 싶어서. 근데 네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는 게 낫겠다. 난 또 뭐라고. 헤어지자는 말인 줄 알고 놀랐잖아. 그 식당 예약하기도 힘든 곳인걸? 알지. 네가 예약하느라 고생했잖아. 근데 내가 그걸 망각해버린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오빠, 우리 데이트 통장 속 잔고가 비었던데 20만 원씩 더 넣을까? 그래, 이번에 상견례 식사 비용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럴까? 내가 그럼 토요일 전에 넣어줘도 될까? 지금 죄다 현금뿐이라서 좀 그렇거든. 잊지 않고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난 먼저 넣어 놓을게. 그럼 우리 백화점 가서 선물 사자. 역시 직접 사들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해주면 나도 해야 할 텐데. 저기,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 급여 전이라서 통장이 아무래도 비어있는 거거든. 우린 괜찮아.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뭘. 그걸로 부담 느끼면 어떡해. 그럼 다행이지만 장인 장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해. 괜찮아. 우리 힘든 거 뻔히 아셔서 뭐라 안 해. 나도 좋아서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마워, 예은아. 네 마음씨가 고와서 너무 좋다. 어떻게 내가 널 만나게 됐을까? 진짜 하늘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나도 오빠 만나서 기쁜 거 있지? 어, 저기 예은아, 혹시 선물은 다음에 사도 될까?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들어오란 연락이 왔어. 나 언제 끝날지 몰라서. 미안해. 아니야, 직장 때문이잖아. 애초에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니까 너무 마음 쓸 필요는 없어. 어, 그럼 조심히 들어가. 집에 들어가면 꼭 연락 넣어놓고. 응, 그럼 오빠도 힘내. 잠시요. 상희 씨, 늦어서 미안해요.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힌 거 있죠? 혹시 오는 길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나저나 성훈 씨가 더 걱정이에요. 일하느라 많이 힘들죠? 이런 거 가지고 지쳐서 되겠어요. 저보단 상희 씨가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저야 월급쟁이지만 상희 씨는 강사님이잖아요. 전 오히려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상희 씨가 더 힘들어 보이는걸요. 괜찮아요. 수강생분이 모두 착하다 보니 부담 없이 일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강의가 많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오죽하면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 부분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스트레스를 받아도 급여가 들어오면 기분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서로 자산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현재 일을 놓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직업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성훈 씨는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른 만큼 가치관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것도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머, 저랑 같은 생각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는 애 낳고 가사 일해야지 하는 분이 꽤 있거든요. 상훈 씨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된 건 제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똑같아요. 상희 씨처럼 깨어있는 여성을 만나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엄마, 다녀왔어. 오늘은 어땠어? 그러기에 이중 약속은 왜 잡아서 사람 심장 떨리게 만드니? 나도 몰랐어. 날짜가 헷갈렸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주 상견례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만나봤으니까 대략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상이니 예은이니? 둘 다 비슷한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돈이냐 마음이냐 차이 정도? 예은이도 생각보다 못 버는 건 아닌 것 같고 말이야. 상희 씨는 누가 봐도 유명 강사잖아.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낳은 것 같네. 떡두꺼비 같은 예비 며느리를 둘이나 물어올 줄 알았겠어? 근데 이왕이면 돈이 좋은 거 알고 있지? 마음 같은 거 이뻐봤자 아무 쓸모도 없어. 인생을 살아갈 때는 돈이 최고야. 알겠니? 아, 근데 아무리 벌어봤자 너한테 안 맡기면 의미가 없긴 한데. 넌 누가 마음이 약한 거 같니? 마음 약해서 얻어먹기 좋은 건 없어. 생각보다 예은이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끼어들 수 없거든. 오히려 상희 씨가 좀 더 크게 쓰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만큼 많이 벌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 그럼 차라리 상희 쪽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니? 많이 벌어서 그 정도는 돈이라고 생각 안 들 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만 줘도 시집살이는 안 시킬 테니까 말이야. 엄만 시집살이 생각부터 하고 있어. 근데 예은이가 살림 하나는 끝장나게 잘하는데. 전에 놀러 갔는데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거 있지? 그래서 앉아있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의미 없다. 돈 많으면 가정부 쓰면 되는 거 아니니? 돈만 있으면 생활이 윤택해지긴 하겠다. 그럼 다음 주에 상희 씨네랑 상견례 어때? 이번에 예은이가 선물 산다고 하던데 그건 받아먹고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선물? 당연하지. 비싼 거면 좋겠다. 며칠 후. 이제 다 고른 거야? 근데 너무 비싼 거 고른 거 아니야? 응? 괜찮아. 다음 달에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근데 형님이 상견례에 못 나오는 건 아쉽다. 그럼 오빠가 이거 전달해 줄래? 이왕이면 어머님 것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가방이 있어야 어디 나가실 때 기 안 죽으시지. 그렇긴 하지만 너무 비싸서 미안한데. 나도 간단하게라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괜찮아. 우리 부모님은 신경 안 쓴다니까 그래. 그래도 오늘 준비해야 될 거 다 해서 마음이 놓이는 거 있지? 이제 며칠 있으면 상견례인데 얼마나 설레는지 알아? 그날 결혼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선택하잖아. 오빠랑 얼른 결혼하고 싶어. 나도 너랑 얼른 결혼하고 싶다. 우리 상견례 준비 잘 해서 각자 부모님 마음에 들자.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당연하지. 엄마 아빠도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알아? 오죽하면 전날에 준비해야 된다고 원래 하시던 일도 올스톱 하셨다니까?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떨리는 거 있지. 어머님 아버님이 마음에 들어 해주시면 좋겠어. 그날 형님도 오시는 거야? 그날은 못 온대. 대회 준비 기간이라서 시간을 빼는 게 어려운가 봐. 근데 오빠도 바쁘지 않아? 그 다음 주가 연구 발표회라서 시간이 간당간당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너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무리 안 하도록 노력할 거니까. 역시 우리 오빠가 가장 멋진 것 같아. 그날 밤. 내가 늦었죠. 생각보다 강의가 늦게 끝나서 지각했네요. 혼자 기다리느라 힘들었죠? 괜찮아요. 저는 제가 늦었으니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나저나 많이 피곤하시죠? 저기요, 따뜻한 물 한 잔만 주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갑자기 따뜻한 물을 찾으시길래요. 아니요, 강의하느라 목이 잠기셨잖아요. 이럴 때 미온수 한 잔 마시면 한결 편해져요. 성은 씨는 참 세심하고 자상하네요. 그럼 감사히 잘 마시도록 할게요. 제가 뭘 해드렸다고요? 사실 상희 씨가 너무 매력적이라 놓치기 싫어서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전 상견례 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 있죠? 그날은 매력적인 상희 씨가 저희 약혼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도 많이 설레하고 계세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셔요. 전 그냥 느끼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훈 씨도 매력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덕분에 기분이 좋은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응어리처럼 쌓여있던 아쉬움이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상견례 하기 전에 저희도 어느 정도 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결혼식 날을 잡게 되면 언제가 좋으세요? 스케줄을 대략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전 일단 시험 기간 때문에 5개월 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면 연구 프로젝트가 딱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5개월이면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고요. 의견이 맞아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식장 같은 경우 둘 다 지역이 같으니까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 예산 문제도 있고 부부가 될 사이니 신뢰도 쌓을 겸요. 네, 상희 씨가 좋은 대로 하셔요. 일단 제가 적금하고 예금 보유한 거예요.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곳을 제가 벌어서 장만했거든요. 어머, 그러셨구나. 효자셨네요. 전 일단 매달 들어오는 수익은 이 정도예요. 집이랑 사랑도 보유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저흰 경제적인 상황도 맞아서 좋네요. 그러게요. 사실 결혼은 급이 맞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상희 씨랑 저는 이러나 저러나 천생연분이라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부끄럽네요. 그래도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기분은 좋아요. 어머, 벌써 시간이... 제가 슬슬 강의 준비를 해야 돼서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다음 만남은 상견례 자리겠네요. 네, 종종 연락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상희 씨. 잠시요. 다녀왔습니다. 응, 그래. 헤어지자고 말했어? 오늘 하고 오라고 말했잖아. 엄마, 그렇게 급하게 해야 돼? 심심할 때 만나서 놀기 좋은 애란 말이야. 그러다가 칼침 맞는 수가 있다. 양다리인 거 혹시나 걸려봐봐. 그럼 두 사람 다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냥 얼른 정리하는 게 네 신상엔 좋을 거야. 나도 알고 있지. 우리나라는 왜 일부 다처제가 아닌지 모르겠다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좀 더 빨아먹고 헤어질게. 어차피 며칠 남았잖아. 그래, 좀 더 뜯어먹는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우리 아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엄마, 이게 장려할 일은 아니지 않아? 아닌 건 칼같이 끊어내야지. 예은 씨가 준 거 엄청 비싼 거란 말이야. 돈 없는데 이런 거 사줄 정도면 완전 기대한던 건데 그런 사람 잘못 건들면 큰일 나.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누나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는다고. 난 몰라. 안 받은 거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내가 써도 되지? 언제 이런 좋은 가방을 사서 써보겠어. 그래서 돈 많은 여자 잘 골라서 다행이야. 아휴, 다들 속을 안 보여주니 알 수가 있니? 처음엔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직접 주고받아 보니까 엄마 말이 이해 가더라. 역시 인생은 돈이 최고지. 상견례 당일. 예은아, 오늘 오시는 거 맞지? 시간이 20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다니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예은아, 오늘이라고 말했니? 했어요. 이거 바람 맞은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됐어. 그냥 음식이나 먹자. 가족끼리 외식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굳이 의미부여를 해야 되는 걸까? 우린 괜찮으니까 단란한 시간 보내고 집에 가자.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게 왜 네가 미안해야 할 일인 거니? 넌 그저 누군가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품은 거밖에 없어. 우리도 수차례 그 애를 봤지만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주위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놀랄걸. 그래, 차라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사람을 걸렀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넌 아직 어려서 사회 경험이 많지가 않어. 이런저런 사람 만나보면서 경험하고 배우는 거란다. 네, 새로운 경험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날 저녁. 예은아, 누구세요? 전 모르는 번호로 되어 있어서요. 나야, 네 남친. 전화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왜? 상견례 열심히 준비했는데 파투 낸 건 오빠잖아. 근데 뻔뻔하게 지금 연락을 해? 오빠가 제정신 맞아? 어떻게 이 중요한 날에 그런 짓을 해? 맞아.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해줄 말이 있어. 우리 헤어지자. 이미 오빠가 우릴 바람맞게 한 순간 파혼이었어. 난 동의하지 않았잖아. 약혼식 한 거 기억 안 나? 그래서 지금 오빠가 날 차겠단 말이야? 어이없다.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오빠야. 상견례 당일에 말도 없이 잠수를 타는 게 정상적인 행위야? 그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헤어지자고. 나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너 말고 훨씬 이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넌 기껏 해봤자 2, 300만 원밖에 못 버는 직장인이지만 이 사람은 알아주는 강사야. 씀씀이 자체가 다르다고. 넌 커플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바로 채우자고 하잖아. 솔직히 우리가 성인인데 한 달에 40으로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돈이라는 말인 거네. 오빤 돈 때문에 오랫동안 사귄 여자를 버린 거야. 그건 알고 있지? 돈 가지고 왜 그래? 어차피 남들도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거야. 너만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예민? 나한테 예민하다고 한 거야? 그래도 딴 여자한테 한눈 판다고 상견례 바람을 맞추진 않아. 그냥 넌 인성이 쓰레기의 바닥인 거지. 그럼 네가 돈이라도 많지 그랬어. 너 우리 혼수 예단 때문에 통장 오픈한 적 있지? 직장 생활을 8년이나 했다는 애가 돈이 그게 뭐냐? 아무리 나보다 적게 벌어도 그렇지 꼴랑 5천 모아놓은 건 뭐야? 한 달에 그럼 저축을 얼마 했다는 거야? 5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건 쪽팔린 일 아니야? 근데 지금 나한테 결혼하자는 말이 맞아. 나도 인생이란 게 있는데 구질구질한 너랑 살아야 되겠냐고. 아, 그래. 네가 나온 거 딱 한 가지 있네. 엄청 순종적이라는 거. 그 여자는 억세서 꺾일지 모르겠거든. 그래? 그렇게 나한테 불만이었구나. 오빤 데이트에 얼마가 쓰이는지 알아? 자그마치 60 정도가 들어가. 엄마 아빠 용돈은 안 들여. 그리고 통장 잔고로 사람을 판단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속물인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사귀었는지 의문이야. 엄마 말이 틀린 게 없다니까. 역시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나 봐. 남는 건 돈밖에 없다고 하던데 딱 네가 그쪽인 것 같다. 그래, 그 여자랑 어디 잘 살아봐. 잠시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성훈이 누나예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연락처는 또 어떻게 알고 전화하신 거예요? 성훈이 핸드폰 뒤져봤어요. 사실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먼저 성훈이랑 엄마가 한 만행에 대해 사죄드리고 싶어요. 성훈이가 그동안 양다리 걸치고 예은 씨 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역시 돈이 좋다면서 돈 많은 여자를 잡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상희라는 여성분이랑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죠? 어차피 저랑 헤어졌는데요. 화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저도 최근에 알고 나서 어떻게든 두 사람을 말리려고 했지만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 어찌할 수 없었어요. 제 동생이랑 엄만 욕먹어도 싼 거 알아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복수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그 집안에 관여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람의 인성은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냥 포기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무리해서 복수해달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결혼 준비하는 그 여자도 피해자 중 하나잖아요. 전 더 이상 두 사람에게 놀아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할 뿐이에요. 그냥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면 그때 깨우치게 해주세요. 얘기도 들었으니 그렇게 할게요. 일주일 후. 연락은 왜 했어?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거 몰라? 성희 씨가 오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지금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작정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부른 거야. 처운 사실은 확실하게 하고 싶었거든. 전에 헤어지자고 했잖아. 그걸로 부족해? 너 나 왜 만난 거야? 이딴 식으로 이별 통보할 거면서. 몇 년이란 세월 동안 날 왜 만난 거냐는 말이야. 네가 만만하니까.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만큼 생활력은 강하거든. 그래서 심심할 때 불러내도 돈 없이 놀 수 있어서 좋았어. 근데 결혼 상대로 보기엔 아닌 것 같아. 너랑 나랑 벌어들이는 게 3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그래. 결혼은 서로의 조건이 유사할 때 행복하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양다리 걸쳐? 그것도 같은 날 상견례 잡고 저울질을 해버려.
네가 제정신이야? 그래서 그날 밤에 헤어지자고 말했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질척거려서 기분 나빠. 돈이 그렇게 좋아? 돈 때문에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버려?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럼 우리 끝난 사이야. 그리고 너도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여보세요? 아빠, 나 얘기 끝났어. 어? 데리러 온다고? 아, 여기가 아빠 거였어? 그럼 내가 처리하고 있을게.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 응, 조금 이따가 봐. 그럼 난 갈게. 너도 알아서 가.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안 계시나요? 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빠가 여기 가게 계약이 곧 끝나는데 연장할 건지 물어봐 달라고 하셔서요. 그럴 거면 계약서도 조정해야 한다던데 사장님 안 계시나요? 사장님은 오픈이랑 마감 시간대 오세요. 제가 전달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 나랑 얘기 좀 해.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여기가 장인어른 거라고? 정확히 따지면 이 건물. 그리고 장인어른이 왜 나와? 너랑 나랑 영원히 쫑난 거라고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 건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재산 공개할 때 왜 언급하지 않았던 건데? 그거야 아빠 거니까. 내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더 웃긴 상황 아니야? 왜?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새롭게 보여? 하긴 돈 때문에 그 강사란 여자한테 갔던 거였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뒷조사라도 하고 다닌 거야? 생각보다 내가 발이 넓어서 말이야. 관심을 두지 않아도 어디선가 자꾸 연락이 오는 거 있지? 사람들이 네 행동 좋게 안 보니까 행실 똑바로 해. 이건 마지막 정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아빠! 저 차가 아빠 차? 이건 마지막 선물.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내일 고소장 날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날 저녁.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빨리 나와봐봐. 급한 일이란 말이야. 아들 왔어? 오늘도 상이랑 잘 만나고 왔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예은이랑 정리하고 왔거든? 근데 집에 건물이 있었어. 거기 유동인구가 많아서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하단 말이야. 뭐? 넌 그런 것도 몰랐어? 복덩이를 그대로 발로 찬 거야? 내가 알았겠어? 저번에 재산 얘기할 때 말도 없었단 말이야. 걔도 제정신 맞대? 어떻게 시댁에 그런 정보를 숨길 수 있다니? 그럼 상의보다 훨씬 금수저란 말이 되잖아. 아이고, 속 쓰려. 내가 아들이 둘이었으면 붙잡았을 텐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야. 걔가 고소장 보냈어. 사기죄라고. 뭐? 네가 사기당할 일이 있긴 해. 결혼한다고 해놓고 금품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해서래. 그래서 갚으라고 하잖아. 근데 갑자기 2천에 달하는 돈을 어디서 구해? 결혼식장이랑 집 계약한다고 다 썼단 말이야. 그걸 언제 계약한 거야? 벌써 했어? 일단 취소해봐. 그럼 수수료 나오는데. 그래도 하는 게 맞겠지. 그래야 사기 신고는 안 당할 거 아니야. 근데 엄마, 그럼 난 결혼 무슨 돈으로 하는데? 아니면 가서 빌어봐. 수억 자산가가 1,000, 2천이 대수겠니? 조금 빌면 옳다구나 하고 봐줄 줄을 누가 알아? 지금 날 얼마나 벼르고 있는 줄 알아? 가서 사과한다고 해서 봐줄 줄 아냐고. 상희한테 여유 없냐고 물어봐야겠어. 우리 스드메 하는 거 계약금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알아볼 땐 대출을 내든 해서 해야지. 얼른 연락해봐. 그러다가 진짜 소송 들어가 버리면 골치 아파. 빨간 줄 그이면 돈 많은 여자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어찌 된 애가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야. 아휴, 스트레스야. 말년에 이게 모르니. 잠시 후. 저기요, 혹시 많이 바빠? 자기요? 혹시 자고 있는 거야? 왜 전화는 안 받아? 배터리라도 나간 거야? 나 급하게 일이 생겨서 그런데
언제 연락될까? 상희야, 상희 씨? 잠시 후. 안녕하세요. 저희가 식장 예약을 했었는데요. 혹시 취소가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아, 김성우 님이신가요? 근데 김성우 님 이름으로 된 예약은 아까 취소됐는데요. 3시간 전에 완료돼서 환불까지 진행됐어요. 에? 환불이라뇨?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누가 했던 거예요? 성함이 고상희 님이라고 나오네요. 고상희?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약했던 집이요. 혹시 그대로 있나요? 네? 김성훈 씨죠? 아니요. 아까 취소하시지 않았어요. 여성분이 도장 들고 오셔서 해지하고 가셨는데요. 에? 아휴, 확인도 안 하고 해지하는 게 어딨어? 지금 반말한 거냐? 그럼 고객이 마음 변했다고 하는데 안 됐다고 부득불 붙잡을까? 어디서 깽판 치고 있어? 너 사기를 신고할 거야. 둘이 짜고 친 거지? 어이가 없어서 손님이 사기를 당해놓고 애꿎은 자영업자한테 화내는 거야? 신고하려면 해. 난 떳떳하니까. 일주일 후. 이은아, 정신 놨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자리 안 꺼져? 이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너한테 진짜 잘해줄게. 어디서 쥐뿔도 없는 게 알랑거리네. 지금 우리 집안에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거지? 근데 난 너 같은 놈한테 더 이상 시간이나 감정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고상이 그게 돈 들고 도망가 버렸다고. 신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진짜가 아니래잖아. 오래 걸릴 것 같아. 결혼은 늦어지겠지만 같이 살면서 내가 집안일까지 다 할게. 그니까 어떻게 안 될까? 그러면 네가 나한테 보낸 고소장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바보니 내가 지금 그깟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그리고 딴 여자한테 갔다 온 게 어디서 재회를 논하고 있어? 내가 만약 돈이 없어서도 그럴까? 고소를 안 했으면 나한테 그런 말을 네가 했겠어?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니네 엄마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모르는 줄 아냐고. 뭐? 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자식 잘 살길 바래서 이것저것 좋은 조언 해주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한다니.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식으로 떠들어? 그놈의 돈돈거린 거 시작이 그 아줌마인 거 모를 줄 알아? 적어도 넌 다를 줄 알았어. 근데 똑같이 돈 타령했잖아. 그 여자가 더 낫다고 날 버릴 땐 언제고 네가 힘들어지니까 매달려?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한 것도 한 귀로 듣고 흘렸지? 사람이라면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너도 날 많이 사랑했잖아. 수년간 품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더 싫은 거야. 날 배신한 사람을 누가 다시 받아주겠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련한 거지. 더 찾아오지 마. 다음날 아침. 이은아,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 도시락. 너 아침 잘 안 먹잖아. 점심이라도 든든하게 먹으라고 싸왔어. 엄마가 맛있게 먹으라고 하더라. 내가 이걸 왜 먹어? 그리고 작작해. 우린 끝난 사이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네가 그렇게 선언했잖아. 내가 미안했어.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거야. 내가 앞으로 외조 잘해줄게. 그니까 용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싫어. 자꾸 찾아오면 이사 가버릴 거야. 이은아, 회사 마치면 앞에서 기다려. 갈게. 일주일 후. 너 퇴사했어? 갑자기 그만뒀다면서. 아, 그러고 보니 내 동기 중에 네 동생이 있었지. 아, 요즘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어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너 회사는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잖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 거야? 요즘 전 남친이 따라다녀. 어딜 가든 간에 올인하고 있단 말이야.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처벌도 안 된다더라. 뭐?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안일하게 대응한대?
그놈 파혼했다더니 너한테 빌붙는 거야? 아, 지가 좋아하는 돈 많은 여자 찾으라고 해. 우리 집에 부동산 재산이 있는 걸 알아버려서 더 집착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가는 게 무서워. 이렇게 당하고 있을 거야? 너 그러다 정신병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부모님한텐 말했어? 이거 스토킹이야. 엄연한 범죄라고. 경찰에 같이 신고해줄까?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못 당해. 생각해둔 방식이 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똑같이 되갚아줘야지.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복수하려고. 뭐, 다시 만나?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지? 돈 때문에 날 버린 사람이야. 나도 똑같이 해줘도 되지 않겠어? 알린다고 해서 안 하진 않을 거지. 돈 필요하면 꼭 말하는 거 잊지 마. 고마워. 그날 저녁. 이은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집에서 안 나오고 무슨 일 있었어? 너 때문이잖아. 스토킹 당하는데 기분 좋겠어? 스토킹이라니, 네가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 본 남편 될 사람인데 이 정도 외조는 해주는 게 맞잖아. 누가 너에 대해 잘한다는 거야. 내가 이 정도로 아니까 네 생활 패턴에 맞게 챙겨주는 거지. 누가 너랑 결혼한다고 그래? 너랑 나랑 쪽난 사이라고 말했잖아. 넌 네가 말한 것도 기억 못해?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행동을 바꿔버려.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마음만 새로 먹으면 되는 거잖아. 예은아,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앞으로 한눈도 안 팔게. 널 처음에 만났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이쁘고 착한 매력 때문이었단 말이야. 물론 나도 직장 다니면서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갔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 역시 재산이 뭐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이구나.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딱 한 번 있었는데 너야.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어? 그 말 지켜.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랑은 영원히 끝이야. 솔직히 거절하고 싶은데 그동안 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만나는 거니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늘 그럼 뭐 할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날 밤. 엄마, 나 예은이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 뭐? 그게 진짜야? 아이, 복덩이. 어디서 그런 애를 찾아와서는. 엄마 말대로 매일 찾아가니까 마음이 약해졌나 봐. 몇 번만 만나고 혼인신고서 도장부터 찍어보려고 해. 그래야 도망 못 가겠지? 그렇지. 이제야 우리 집도 볕이 들겠구나. 네 누나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 꼴을 보면 얼마나 배 아프겠니? 우리 아들이 잘생기고 능력이 좋아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치. 얼른 상견례를 잡고 결혼 확정 짓는 건 어때? 당연하지. 얼른 예은이 좀 꼬셔봐. 연애도 몇 년이나 있는데 굳이 계속 만날 이유가 있겠어? 그리고 빨리 결혼해야 건물 한두 개 받아서 먹고 놀지. 예은이가 외동딸이라면서. 잘 꼬드겨봐. 널 그렇게 좋아하던 앤데 그 정도는 쉽게 내어주지 않겠어? 열심히 꼬셔봐야지. 자신 있으니까 엄마는 하고 싶은 거 정해놔. 이왕이면 예단으로 해외 크루즈 여행 같은 건 어때? 어머, 그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겠는걸? 너무 좋다. 잠시 후. 자기, 우리 상견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벌써부터 무슨 상견례를 노네? 사실 사귄 건 몇 년 되잖아. 우리 전에도 하려다가 말았던 거니까 충분히 해도 되지 않아? 얼른 결혼해야지. 그럼 주말에 시간 비워놔. 부모님한테도 말해 놓을 테니까 저번 그 식당 네가 예약해. 자기, 말투가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있는데 너무해. 부드럽길 바라는 네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일을 겪고도 다정하길 바래.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좀 더 풀리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요, 어쩔 수 없지만. 알았어. 이건 내가 양보할게. 그럼 엄마한테 상견례 한다고 전해 놓을 테니까 그때 봐. 알았어. 잠시 후. 엄마, 나 그 사람이랑 상견례 다시 하기로 했어. 뭐, 너 미쳤니? 갑자기 직장도 그만두더니 애가 왜 이러는 거야? 아빤 그놈은 절대 허락 못해. 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진짜 결혼한다는 건 아니야. 그 자리에서 파혼 진행하려고 그래. 똑같이 되갚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 매일같이 나타나서 나 스토킹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어? 경찰은 뭐 하고 있었대니?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서 처벌이 안 될 거래. 그래서 신고할 거냐 말 거냐 해서 그냥 돌아왔어. 근데 그냥 할 걸 그랬나 봐. 자기들도 바람 맞췄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고소장이나 세팅해달라고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도움 필요하면 꼭 얘기하고. 어디서 우리 소중한 딸을 갖고 놀려고 그래? 이 아빠는 절대 그런 걸 못 본다. 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예은 씨, 방금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시 성훈이랑 만나요? 왜 그랬어요? 만나기로 한 건 맞아요. 근데 머지않아 헤어질 거예요. 나만 당하고 살 순 없잖아요. 똑같이 상견례 당일에 바람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설마 일부러... 그리고 스토킹 당하는 것도 힘들어서요. 지금 사기당한 것 때문에 저한테 너무 집착해요. 덕분에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못 나가고 있을 정도네요. 그래도 사귄다고 하면 이런 집착까진 안 하니까 일부러 알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자꾸 찾아와서 이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훈이랑 엄마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이 빚은 언제가 되어도 꼭 갚도록 할게요. 솔직히 언니를 믿어도 될까 싶어요. 성훈이랑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다른 남매처럼 사이가 좋았다면 저도 외면하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전 차별을 항상 받아왔어요. 항상 동생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마음속 상처가 많았죠. 근데 고슴도치 가족 마냥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도록 만드는 부모님의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예은 씨한텐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해요. 덕분에 사람 하나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그땐 외면해버려요. 뭐 상견례인데 바람 한번 단단히 맞출 생각이거든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상견례 당일. 야, 너 미쳤어? 오늘 상견례라고 해놓고 왜 안 와? 너 때문에 예약한 거 취소하느라 수수료만 내고 왔잖아. 어머, 이왕 간 거 먹고 오지 그랬어? 하긴 비싸서 네 형편엔 맞지 않으려나? 뭐? 너 지금 고의로 이런 거지? 정신 나갔어? 어른을 불러내놓고 약속에 안 나와?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넌 그럼 왜 그랬는데? 네 엄마만 어른이고 내 부모님은 아니야? 넌 그렇게 행동했으면서 나한텐 존중받으려고 그래? 결혼할 거라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굴어도 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엄청 화난 거 알아? 당장 와서 사과해. 너 참 어리다. 아님, 네 엄마 인형처럼 살아서 그런 건가? 나이만큼 성숙한 생각을 하질 못해.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나 너랑 결혼 안 해. 몇 번 생각해봤는데 너랑 나랑 급이 안 맞는 것 같아. 네가 그랬잖아? 결혼은 급이 맞아야 행복한 거라면서. 어? 그럼 일부러 만나자는 말에 수긍했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사이코패스야? 사람을 이렇게 골려먹을 수 있는 거야? 이 미친 곳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근데 내 말 중 틀린 부분이 있어. 당장 벌어들이는 것만 생각해봐. 직장 그만뒀어도 난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리고 물려받은 유산이라도 있지. 넌 대체 뭐가 있어? 그 잘난 직장도 그만뒀다면서. 게다가 모아놓은 건 꽃뱀한테 콱 물려서 탕진이나 당해버렸고. 이름 넌 멀쩡할 수 있을 것 같아?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공부나 하고 말할래? 그런 죄명은 없어. 물론 나처럼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겠지. 근데 내가 너한테 금품이나 금전 받은 적 있어? 이득을 본 게 어딨어? 그럼 사기로 성립 안 되는 거 몰라? 아, 넌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겠구나.
너 이딴 식으로 굴면 내가 회사랑 지켜서 깽판 칠 거야.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줄게. 그게 거짓이면 뭐 어때? 사람들이 진실을 궁금해할 것 같아. 너도 나랑 같이 평판 한번 바닥으로 떨어져 보자. 그렇게 한번 해봐. 평판 떨어지면 뭐? 정 그러면 해외로 가버리면 되는걸. 그럼 난 협박이랑 명예훼손 묶어서 고소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 건데 그 고소장 취하 안 해서 조사는 한번 받으러 가야 될걸? 애초에 취소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거든. 만약 이 순간 이후로도 계속 찾아오면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차단할 거니까 연락하지 마. 너 같은 인간이랑 하루라도 더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라. 그 후 차단을 해서 더 이상 연락은 안 왔어요. 아마 했는데 저한테 오지 않아서 못 본 거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고소는 착실하게 진행됐고 얼마 전에 결과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했던 행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생각보다 처벌도 높게 나온 거 있죠? 회사나 직장 앞에 와서 시위는 못했지만 그런 걸 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어서 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벌금까지 내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즈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못 찾아오도록 이사를 했어요. 아빠 건물에 가게를 오픈해서 해보고 싶었던 걸 하며 살고 있네요. 이번에 했던 오랜 연애로 인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당분간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호되게 당했고요. 상처도 많이 입은 터라 마음의 여유부터 천천히 찾아보려고요. 그놈은 일단 저에게 돈을 갚느라 대출까지 받았다고 들었어요. 다만 직장이 없어서 그리 좋은 신용 상태는 아니라고 전해드렸죠. 이번에 저로 인해 경험했으니 여자를 돈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결혼을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해 모두 밝히지 않는 걸 권해드려요. 아님 저처럼 날파리가 많이 꼬일 수 있거든요. 약간 미약한 사이다일 수 있지만 당한 걸 그대로 돌려줄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네요.